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UDT하고 HID 가로림만 미션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전투복에 고프로를 찬 상태에서 이제 이 미션을 시작했죠. 이제 갯벌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고프로가 걸붙인다는 점, 그거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싶고, 갯벌 미션은 진짜로 이론처럼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HID에는 김승민 대원님이 피지컬적으로 크잖아요. 하고 또 권호재 대원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리할 것 같으면 뻘이 계속 빠지는 거니까, 내 무게에 실려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게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들한테는 좀 제한을 많이 거는 그런 지형인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UDT 분들이 항공기 미션에서도 707 분들이 유리했듯 UDT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그래도 UDT 출신들은 UDT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갯벌에 한 10번이라도 10번 이상은 발을 담궈봤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순간순간에 위기에 봉착했었을 때 HID보단 그래도 대응 능력이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살면서 바닷가 쪽 안 살면은 갯벌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 되게 흔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바닷가 쪽에 살아가지고 어쨌든 개인 사담이긴 하지만은 뻘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그렇다고 막 뻘에 있는 작전들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과거가 기억나네요. 옛날 고등학교 때 뻘 있는 곳에서 양식장 설치 알바를 이제 매년 여름마다 했었는데, 그게 문득 떠오릅니다. 아무튼 사담이 조금 길었고 그렇다. 그치만 이제 HID는 뭔가 본인들의 열정과 체력, 그리고 지금까지 팀이 승승장구하게 지금 이 궤도까지 올라왔던 이런 분위기를 타서 약간 그런 것들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이죠. 근지만 약간 이제 약간 이론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열정과 체력을 믿고 약간 정면 돌파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UDT 분들은 경험치와 그 다음에 약간 좀 슬기롭게 약간 지략들을 약간 펼쳐가면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보 서바이벌 미션 중에 이제 제일 손실이 큰 게 뭐냐면은, 특수부대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이제 미션 중에 손실 제일 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더솔저스를 나가봤지만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원들이 예를 들어 퍼졌어요. 근데 그 앞에서 치고 갔던 대원이 다시 백도에서 돌아가서 그 본인들의 팀들을 챙길 때 그거만큼 지체되는 어떤 구다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아쉽다 라는 부분. 그래서 미션 약간 초반쯤에 이동규 대원이 이제 제리켄 이제 그 아이비스에서 씻는 구다리에서 너무 이제 늦다 보니까 역으로 백도를 해가지고 이 제리켄을 역으로 받아가지고 본인이 또 먼저 갔던 지점에 돌아갔다가 다시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먼저 좀 체력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씻는 구간이 전 개인적으로 지체 지점이었고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도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정말 지체가 많이 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정말 동등한 비율로 체력과 지구력이 똑같으면은 정말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지형에 또 약할 수도 있고 뛰는 거에 약할 수도 있고 힘에 약할 수도 있고 각자 어떤 스탯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군을 할 때도 다시 돌아가고 이런 어떤 구다리는 정말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손실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하고, 또 미션 중반부쯤 보면은 김명재 대원님 UDT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병사 출신이에요. 군 생활을 약 절반가량밖에 안 했겠죠. 근데 그 필요할 때마다 뭔가 주도적이게 지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그런 계급적인 부분들이 전역을 해서도 어느 정도는 깔리거든요. 우리가 예비군을 가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가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미션적으로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반 대원들한테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PR을 하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좀 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또 팀들이 이렇게 루즈에 졌을 때 김명재 대원님이 파이팅 넣고 진짜 UDT 정군이 다 보고 있다, UDT 출신들 다 보고 있다, 이런 파이팅이라든지 어느 포인트나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 때 지시를 할 때가 많거든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계속 멘트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기도 증강되고 또 효율적인 방법들도 금방 강구가 되고 또 이제 페이스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미션 중에는 정말 계급 선후배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시에 진짜 쌍욕을 박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대신 미션이 끝났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그치만은 미션 중에는 진짜 정말 선후배 없습니다. 진짜
꿀밤을 한 대 놔야 돼요. 만약에 선배가 퍼졌다. 그럴 때는 진짜 뒤에서 뒷목을 정말 사정없이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저는 약간 조금 비폭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선호 안 하더라도 뭔가 진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액센트들을 선택해서 좀 각성을 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팀의 어떤 사기나 이 사람이 진짜 퍼졌을 때 정신이 차려진다.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들어집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물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글짓기나 독서실에서 책을 읽다 졸았는데 뭐 그런 거는 각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극한의 상황, 뻘에 막 찝찝한 상태, 뻘에 묻어가지고 체온이 떨어져서 추운 상태, 지친 상태, 막 진짜 목마른 상태, 갈증인 상태, 피곤한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밀려들면은 귀가 막혀요. 귀가 막혔을 때 좀 패드립은 아니더라도 해. 너 오늘 새끼야 예를 들자면 이 뻘에서 너 완주 못하면은 내일 부모님 돌아가셔. 뭐 이런 것들 해. 니네 삼촌 그 봉알 하나 뜯어져. 이런 느낌의 너 그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거 완주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은 삼촌의 고환이 하나가 나가 떨어진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사라진다. 뭐 이런 정도의 진짜 각성이 없으면은 파이트 안 생깁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정말 고운 말보다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세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들, 좀 잔인한 단어 선택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션 끝나면 또 이제 다 호영호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 간에는 그런 자극점들 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더소저스 미션 뛰어본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또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박으면 정신은 뭔가 각성은 올라오지만 기분은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각성을 해야 될 때, 팀을 푸시해야 될 때 좀 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는 저는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 미션 중반부에 UDT와 HID가 초중반에는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반부에는 뭔가 편집점에서 그걸 끌어당겼는지 아니면 좁혀놓은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간발의 차이 하고 그 HID가 좀만 더 고군분투하면은 뭔가 진짜 꼬리를 물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점을 많이 그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방송에서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미션 후반 말고 자 거의 이제 피니시 지점 말고 중반에나 중후반쯤도 괜찮다. HID가 그 UDT를 따라잡거나 혹은 옆에 혹은 그 후미까지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역전 가능성 큽니다. 네, 큽니다. 지금 끝난 시점에 UDT가 지금 그래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판도가 중반이나 중후반까지 완전 후반 넘어가면 힘들어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또 이거 피셜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미까지 바짝 붙었다 그러면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높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시점쯤 되면은 충분히 지금 미션이 강도가 있고 좀 극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비역 특수부대원들도 지금 4점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 팀이 추월을 했거나 바짝 붙었을 때 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전의를 상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템포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이 크게 됩니다. 크게 돼.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노려보려고 했었던 어떤 더솔저스의 그런 구다리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혹시 이제 12화에서 HID가 UDT를 바짝 붙거나 중후반에서 혹은 뭐 추월을 했거나 아니면은 비등비등했을 때는 UDT가 말려들 확률이 높고 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펠리컨 박스에 UDT가 먼저 도착을 했죠. 그때도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어 보였었어요. 근데 거기서에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UDT 분들이. 왜냐면 펠리컨 박스가 30kg인가 됐었잖아요. 그거 이제 얹으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안 밀리더라고요. 진짜 안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고착을 하고 있었고 HID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앞에 시야에서 UDT가 보이는 구달이었었어요. 그치만 HID도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UDT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밀어보고 뭐 당겨도 보고 뒤에서도 밀고. 근데 HID가 이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혹시라도 만났다 빡치기가 됐다 그러면은 HID가 훨씬 유리합니다. 체력도 들깔까 먹어요. 왠지 알아요?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UDT를 보면서 그냥 선행해서 그냥 베끼면 되거든요. 옆에 붙어서 따라하기만 하면은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물론 이론적으로 다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맞지만 미션에 들어가거나 실제 강철부대든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됐었을 때는 시야 좁아지고 힘들고
그렇다 뭐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막 고조할아버지 막 떠오른다 라는 부분 이야기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론적으로 제가 그럴싸하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UDT와 HID 씬을 보고 있노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하고 이런 분석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펠리컨 시점에서 정보사가 올 때쯤 꽤 근접한 거리였었고, 이제 거기서 UDT 붙어버리면은 진짜 제가 예상했던 대로 HID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진짜 UDT 그 시점에는 전이 상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전사하고 정보사가 이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여러분한테 점을 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결과를 뭐 해봐야겠지만은 뭐 까봐야 되겠지만 뭐 12화에서 혹시 뭐 UDT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벌금은 뭡니까 뭐랍니까 아니지만은 뭐 재밌는 예측이지만은 UDT가 뭔가 간발의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또 이번에도 물론 간발의 차이입니다. 완전 현저하게 엄청난 차이로는 이기지 않을 것 같아요. 강철부대 미션 특성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아노고레와 간발의 차이로 그 정보사 팀이 UDT를 무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까봐야 되는 거고, 오로지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말아주고 약간 재미로서 이렇게 좀 승화시켜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1화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중에 이제 12화 예고를 한 번씩 때려주거든요. 뭐 채널 A나 강철부대 측에서.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영상 뜨면은 그것도 좀 분석해다가 결승전 미션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예측해보고, 그 대망의 이제 결승전에서 우승은 이제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점을 한번 쳐보자고요. 알았죠? 저희 이제 들어가 볼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